아홉 번째 물건입니다. 부산시 영도구 토지 지분으로 407분의 150이다 보면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3분의 1 정도를 낙찰을 받고 건물은 전체로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산광역시 영도라는 것은 이제 영도 딸이 건너간다고 그러죠. 부산에 계신 분들은 영도에 계시면 영도에 있다가 육지적으로 잘 안 나오시고 또 나오신 분들 영도에 잘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는데 땅이 3분의 1 지분만 가지고 건물을 갖고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14편, 15편, 14.9, 그러니까 15편인데 실제 투자 금액이 얼마밖에 안 돼? 3,600만 원으로 지금 떨어진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단독 임차로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만약에 임차를 들어간다면 3,675만 원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보면 거의 단독 임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했는데 문제는 토지는 전체고 건물 지분 매각이라 그러면 건물 주인이 팔지 않을 때는 지료를 내놓으라고 신청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거꾸로 우리가 토지 지분, 우리는 지분이고 건물 전체 매각이다 보니까 3분의 2의 토지 지분을 가진 사람이 건물을 가진 우리한테다가 지료를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낙찰받으려면 3분의 2를 가진 사람이 지료를 내놓으라고 청구했을 때에 오냐 지료는 주마 하고 그 대신에 어떻게 한다? 네 건물, 네 땅, 내 땅 다 팔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자고 해갖고 다시 내가 낙찰 받아오게끔 할 수 있으면 그 돈 주는 거에 10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으면 이 토지를 너하고 나하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걸 지금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추천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제가 뭐라 하면 경매 가위바위보라는 걸 제가 설명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경매 가위바위보를 알 텐데 자 경매 가위바위보가 뭐죠? 땅 주인은 건물 주인을 이긴다. 건물 주인은 세입자를 이길 수 있다. 대항력 있는 세입자는 땅 주인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요령하게끔 되면 이 땅을 다시 어떻게 한다? 나머지 3분의 2 지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동영상으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렵고 우리가 일반 강의 때 얘기했으니까 낙찰 받으신 분은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이걸 내가 권리분석 하면서 그것만 봤는데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요 땅에 57-12잖아요. 3분의 1이잖아요. 이 땅인데 지적도상으로 보면 도로가 이렇게 나 있죠. 도로 여기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토지 연계 확인은 받은 이렇게 도로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현황 도로가 안 붙어 있어. 그러니까 그 부산에서 영도에 있는 여기에 도로는 다 수용을 했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아직까지 도로까지는 아직 안 만들었어. 수용까지는 다 했어. 제가 보기에 이거를 낙찰받아서 땅까지 다 낙찰을 받아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면 한 1년 정도가 걸릴 걸로 보는데 제가 보면 그때쯤 되면 상당히 좋아지는 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아까 지적도상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지금 보면 도로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지적도상으로는 토지 연결차에 도로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수용이 됐다는 뜻이에요. 열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영덕의 병정리 바닷가에 땅이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약에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두 개를 같이 하고 이거를 하고 해서 두 개로 경매를 집어넣으면 딱 맞는데 어떻게든지 세 개로 나누어서 경매를 집어넣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저희 1번은 이건 사면 안 됩니다. 이거나 창고 용시와 이게 전 사야 되고 이 전은 농지 취득 자격증 행사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렇게 돼 여기 세 개인데 같은 주인입니다. 같은 주인인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집이 있습니다. 이게 집이 여기는 뭐냐면 여기가 바닷가에 있는 포구다 보니까 냉동 창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냉동 창고예요. 여기도 냉동 창고가 하나 있고 옆에 여기 냉동 창고 하나 있고 여기 뭐야 주차장을 쓰고 있는 이것이 세 개가 하나의 주인인데 필지가 세 필지다 보니까 세 개로 나누어서 경매로 집은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봤더니 이렇게 국어로 돼 있죠? 지목이 국어로 돼 있어 현황이 도로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공사진에 오시면 이렇게 반이 있고 여기 창고가 있고 주택이 있죠. 근데 이게 가장 내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집은 여기까지 같이 해서 이걸 마당으로 같이 써야지 이 집의 가치가 있는데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빼버리면 이 사람은 마당도 한 개도 없고 자동차 대놓을 데도 없이 이 뒤로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여기 바닷가에서 180m 떨어진 곳인데 1층에서는 수평이 돼갖고 조망권이 없어요. 근데 2층을 지면은 조망권이 있는데 여기다가 땅을 산 사람이 지금 냉동 창고를 허물고 여기다가 저기 뭐야 예를 들어서 2층짜리 집 지면 이거는 마당에 차 댈 데도 없고 앞은 가리고 뒤로 돌아다녀야 되고 이거는 완전히 사무로 들어간다? 꽝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낙찰 받으면은 이거는 나중에 주워 먹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이걸 내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다 보면은 여기는 물건번호 1번으로 해서 주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억 1,0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요거는 앞에 창고가 있어갖고 창고 용지로 해갖고 어떻게 하다 121평인데 지금 5,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냉동 창고에 제가 아까 있었다 그랬죠. 여기 냉동 창고에 있는 것은 150평인데 5,900만 원이에요. 5,9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보면 여기가 앞에 있는 여기 집이 있고 여기 옆에 창고가 있다 그랬죠. 아까 집이 있고 반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사서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라져 갖고 이 사람은 여기를 막아버리면 이 뒤로 이리로 돌아다녀야 돼. 이 뒤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사서 우리가 여기를 잘라서 우리 걸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면 이리로 뒤로 돌아가야 되고 이 냉동 창고가 전부 다 이게 우리 거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2층짜리 집 지게끔 하면 이거는 완전히 앞으로 가리는 쪽이에요.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 바닷가에서 지금 몇 미터죠? 188미터죠. 그럼 제가 바닷가에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세 가지를 보라 그러죠. 제일 먼저 바닷가인데 조망권이 보이냐. 두 번째는 뭐죠? 포구가 있느냐. 세 번째는 뭐죠? 모래사장이 있느냐. 세 개인데 여기 포구 있죠. 여기 수영장이 있죠. 없는 건 뭐만 없죠? 조망권은 없어요.
근데 2층 집집은 조망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봤을 때에 바닷가에 조망권이 있고 포구가 있고 저기 뭐야 수영장이 있는 곳은 100만 원은 갑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120평인데 얼마까지 떨어졌죠? 5천 얼마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120평이 5천5만 원이고 여기는 보면 150평이죠. 30평이 더 많은데 5,900이다 보면 4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죠. 제가 보기엔 이것이 제일 좋은 땅이에요. 이게. 이거를 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고, 난 다음에 아까 1번은 가격이 더 떨어지면은, 이거를 우리가 사놓고 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해도 살 사람이 이렇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그 후에 어떻게 한다? 사서 여기서 산 거하고 합쳐버리게끔 되면은 제 가격을 다시 받을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내가 현장을 가봤는데 여기 가서 다 봤는데 여기 뒤에 여기 있죠 여기 요거 사당 같은 게 하나 있고 여기 뒤에 여기를 보면 소나무 같은 것이 하나 있고 이 소나무도 오래돼 갖고 내가 이쪽으로 차를 돌리려 할 때 소나무 넘어지지 않게 쇠파이프를 이렇게 박아 있어가지고 뒤로 돌지는 못하게끔 돼 있더라고. 요 사당이 하나 있는데 뭐 그래도 뭐 이 우리 땅 뒤편에 있는 것이지 앞에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아무 상관이 없다고. 교수님, 그러면은 그 하나 150평짜리는 전이잖아요, 지금. 예. 그 전을 그러면은 해가지고 창고 부지하고 같이 합의치를 묶어? 아니 그냥 그것만 전으로 돼 있는 거는 네. 전만 가지고 써도 상관이 없어. 지목 변경 안 하고. 아니 뒤하고 할 필요 없고 뒤에 거는 나중에 건물이 있는 땅하고 합쳐야 되고 앞에 거는 앞에 거대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돈이 된다는 거죠. 아, 11번째 물건입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대지 이렇게 되는데 저기 뭐야 우리 저기 뭐야 선생님 이거 저기 뭐야 입찰하러 가시든지 누가 얘기해서 가셔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저기 뭐 공투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통영시 사량면인데 보면 대지가 182평인데 6천만 원대 4,200까지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단층 주택 건물은 제외입니다. 이게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냐? 경매로 나온 것이 요 땅 여기 200-5번지하고 여기 212하고 이렇게 두 개인데 이건 도로고 여기 집이 지어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사랑도라고 아시죠? 사랑도 포구에 있는 것이 여기 포구에서 배대는 데서 들어와 가지고 도로가 있어 갖고 아까 여기 도로 입구에 있는 거 이것은 요만큼은 우리가 경매로 낙찰 받는 거고 이거 받는 거고 두 개 받는 겁니다. 근데 이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건축물 관리자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사량도 여기 옥동항이라고 여기 있죠. 그 가운데 있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집을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 포장이 있는 도로까지 여기까지가 전부 다 우리가 낙찰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요 집입니다. 여기 집이 있는데 여기 뭐야? 이렇게 집이 생겼죠. 제가 보기에 이 사랑도가 이 저기 뭐야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갔죠. 이거 어울려서 가서 같이 가신 분들 여자분들은 여기 집에다 재우고 바깥에는 텐트 치는 자리 같아요. 여기. 제가 보기에 딱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건물 매각 제외로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보게끔 되면 우리가 저기 여기에 보게끔 되면 아까 4천까지 떨어졌죠. 4천 주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4,200이니까 4,300 입찰 들어가는 거예요. 한 4,500원 써야 되나? 4,500 쓰고 들어가서 낙찰 받아놓고
우리는 이거를 건물을 양성화시켜서 건축물 관장에 만들고 팔으려고 내놓는 겁니다. 내놓는 동안에 우리 공투 임원, 우리 사람들은 여기 팔릴 때까지 별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팔으라고 애쓸 필요는 없어. 예를 들어서 이거를 5천만 원을 낙찰 받았다고 우리 공투가 50명이면 100만 원씩 내면 되는 거야. 100만 원씩 내놓고 얼마에 팔려고 내놓고 팔려도 좋고 안 팔리면 그냥 우리 별장으로 가는 거야.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한다 이러니. 그래서 우리 같이 100만 원씩 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쓸 때 전기값하고 뭐는 내야 되니까 한 몇만 원, 4만 원씩 이렇게 쓰고 오는 걸로 해서 정해놓고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말자 이런 얘기예요. 억지로 팔라고 애쓰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이제 의논해서 이거는 입찰에 들어가서 반드시 낙찰 받아 와야 됩니다. 아, 이거 떨어졌어요. 아깝게 떨어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거는 이제 공투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고, 오늘 제가 보면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발표하지 않은 물건 중에서 제가 그냥 공투로 들어가려고 하는 물건을 한 서너 개를 지금 또 갖고 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같이 의논해서 누가 얼마 입찰 들어가자고 하는 것을 이제 의논해서 들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발표를 한 겁니다. 열두 번째 물건입니다. 제주도 제주시 토지 건물 3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아무 문제 없죠? 대항력 있는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2도 1동이면 지금 현재 제주 공항에 있는 쪽이죠. 현재 제일 번화가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강제 경매로 해서 350만 원이죠. 이 강제 경매는 지금 350만 원을 지금 청구해갖고 경매로 나온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취하될 확률이 90% 이상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잔금을 내지 않고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취하 동의서만 찍어주면서 들어간다 빠져나오는 물건이고 또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나쁜 것도 아니라 이러니. 낙찰을 받아도 좋고 취하 동의서를 해도 좋다 이런 얘기. 집도 2층으로 지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세를 주는 것도 좋았고 여기 보면 외부 계단도 따로 있죠. 그러니까 2층은 2층대로 별도로 사용하고 1층은 1층으로 별도로 사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열세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제주도 제주시에 있는데 223평입니다. 건물 38평인데 5억 4,200이 아까 제가 제주도에 210평짜리인데 2억 4천까지 된 거를 아까 우도 옆에 있는 거를 그걸 신건으로 하자 그랬죠. 위치는 거기가 더 좋은데 이것이 감정 가격이 이런 정도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맨 처음에 우도 옆에 나왔던 것이 신건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이만큼 감정 가격이 낮게 됐기 때문에 그건 신건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얘기예요.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냐면은 이 동네가 이렇게 연립을 지어가지고 단독주택으로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펜션으로 빌려 쓰고 뭐 이런 것이 활성화가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여기가 보면 감정이 제대로 된 거고 아까 거는 조금 그런 것이 동네가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차이예요 보면은. 그리고 건물이 상태가 아까 거보다는 건물의 상태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제가 보면
최저가로 받아야지 되지 뭘 조금 질러서 받아서는 별로 그렇게 남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게끔 되면 3억 5천에 세일 들어가 있죠.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력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3억 7천에 떨어져서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3억 5천은 줘야 되는 돈이야. 무슨 얘기인지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런 거야. 동네 자체가 이렇게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 펜션으로 동네 자체가 이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긴 가격이 좀 그런 식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펜션으로 영업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고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건 펜션으로 영업하기는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 선전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자동으로 펜션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많이 온다 이런 게 하십니다. 집 상태는 좋아 보이죠. 요새는 감정평가사들이 드론을 다 갖고 다녀갖고 항공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이렇게 드론으로 띄우는 것이 감정평가사뿐만 아니라 요새 공인중개사들도 매물 나오면 이렇게 드론 가져가서 다 찍어가지고 매물 올리더라고요. 14번째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인데 전우루에서 4필지입니다. 여기 보면 전우루 4필지죠. 농지증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전우루에서 4필지입니다. 전부 다 전입니다. 이게. 누군지는 몰라도 예전에 감정 가격이 28억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9억 8,700까지 떨어졌을 때 13억에 낙찰 받았었죠. 미납을 한 겁니다. 미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다? 먼저 떨어진 가격에서 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보면 여기 14억까지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 여기 현장을 갔었어요. 우리 수강생들하고 몇 명하고 갔는데 우리가 이 제주도 현장 답사할 때는 서울에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어디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만나자 9시면 9시 10시에 만나자 우리 수강생이 그 제주시 앞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곳인데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10시에 만나자 이렇게 돼갖고 그 공인중개사와 제가 빌려 있는 스타렉스를 하나를 가지고 같이 제주도를 한 바퀴 돌고 끝나고 나면 이제 각자 자기가 알아서 그날 밤에 오시는 분도 있고 한 2, 3일 더 있다가 오시는 분도 있고 자기가 알아서 하시게끔 해서 현장 답사를 갔었던 겁니다. 제가 현장 답사를 가서 보고 안타까워했고 낙찰을 받으려고 돈을 몇십억을 들고 가셨던 분한테다가 이거는 추천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해서 사실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었던 물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땅을 한 열흘 동안을 놓고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이건 낙찰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보면 아까 그게 얼마였었죠? 1700평이죠. 100만 원씩이면 얼마예요? 17억이죠. 50만 원씩이면 얼마예요? 8억이죠. 그럼 지금 9억 얼마라 그러면은 60만 원꼴이거든요. 제주도 시내에서 바다가 안 보여도 도로변 옆에 집을 질 수 있다 그러면 현재 60만 원 가요. 그럼 여기는 조망권이 있고 바닷가라 그러면은 200만 원에 가는 땅이에요. 자, 여기 이 땅을 놓고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현장 답사를 가봤을 때, 요 땅이죠, 요 땅.
이 땅이 이 땅보다 높이가 한 1m 정도가 높이가 낮아요. 이 두 개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여기 도로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이 이제 한 7, 80m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차이가 한 1.5m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경사 져서 쭉 내려오다가 요 땅 두 개는 뚝 떨어진 거예요. 현장을 제가 가본 겁니다, 이게. 자, 보십시오.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왜 실망했냐면 여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앞에 빌라가 지어져 있어서 조망권이 없는 거야. 더더군다나 2층으로 지었는데 1층을 삐로티로 만들어 가지고 2층을 지었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여기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경사가 져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여기는 이 땅하고 이 땅하고 높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요. 여기는 이렇게 보면 축대가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이게. 바닷가에서 보면은 이 서귀포 있는 이쪽으로 바닷가에 보면 5km, 500m 떨어져 있죠. 500m, 1km도 안 됩니다. 사실 500m라고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건강하러 걸어서 나와서 이렇게 둘레길을 한 바퀴 갈 수 있는 건 정도의 거리죠. 지목이 전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죠. 자, 여기가 도로로 쓰고 있는, 우리 땅으로 들어간 도로로 쓰고 있는 거고, 이거는 요 밑에 2층 집으로 들어가 있는 도로길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이렇게 피로티로 만들어서 1층, 2층을 지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완전히 어떤다? 이게 시야가 가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야가 가렸다고 하더라도 바닷가에서 500만 원 미터 떨어졌으면은 100만 원은 가요. 예를 들어 보면 아까 여기 옆에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 옆에 있는 땅이 여기는 보면 건물이 1층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뒤에 있는 1층이 여기 1층짜리 집이 앞에 가렸으니까 조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라 그래도 어떡한다? 100만 원은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다시 살리려고 할 때는 제가 나중에 생각한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뭐냐면 축대를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흙을 메꿔서 평탄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 한 2m 50이 높아가요. 2m 50이 높아가고 여기 이 땅 자체는 이 땅에 보다도 더 낮아요. 낮기도 여기를 이만큼 높이잖아요. 높이게끔 되면 이 앞에 것이 삐로티를 세우고 2층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우리 땅에서 1층에서는 안 보이지만은 2층, 3층에서는 보이는데 우리도 건물을 삐로티를 세워서 2층, 3층으로 만듭니다. 무슨 얘기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조망권이 보이는 바다로 만들어 놓으면 200만 원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27억짜리가 9억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12억 정도면 이걸 사서 그렇게 만들자고 해서 흙대 쌓고 흙 메꾸는데 한 1억에서 2억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20억짜리 땅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된다? 높아져서 집안만 높게끔 되면은 건설업자들이 알아서 삐로티 세워서 조만권 생기고 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사게끔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이 있으신 분에게는 투자자하고 권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10억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한 2년에서 3년은 좀 걸릴 수 있다고 보지만은 10억 정도는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다섯 번째 물건입니다. 추자도에는 액젓이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자도에 포구 앞에 펜션이 경매로 나왔는데 공유물 분할 경매로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명이 공투를 했다가 잘 안 팔리니까 그냥 경매로 던져서 팔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3억 8천이 2억 6천8백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한 수년간 한 5, 6년 이상을 이런 것을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하는데 추자도에 펜션이 경매를 나고 내가 처음 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지분권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공유물 분할을 한 것으로 나온 것이지 뭐 강제 경매나 설정이 돼 갖고 나오는 것은 거의 없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펜션이 있고 여기 앞에 지목이 이렇게 대지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요만큼만 실적으로 대지로 돼 있고 나머지 여기 이만큼은 현재 밭을 쓰고 있더라고요. 펜션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앞에 폭우가 있죠. 폭우 바로 앞이다 보니까 이거는 한 200m도 안 떨어진 겁니다. 폭우에서. 추자도 이쪽에 보면 여기 진양항 있죠. 여기 항 앞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같아요. 펜션이. 이 앞쪽으로는 그냥 콩구리 차가 있고 앞쪽으로 밭이 있는데 그 밭은 아까 지목이 대지죠. 우리 땅으로. 여기 보면 지목이 대지인데 밭을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 그러가 여기 펜션이고 여기 뭐야? 포구 바다가 보러 보이는 이 펜션이다 보니까 이제 이건 추자도도 아까 사랑도도 그렇지만은 추자도도 보면은 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러니까 배 타고 내려서 걸어서 와서 여기에 펜션에 자리 잡고 풀르고 난 다음에 이제 낚싯대만 들고 낚시하러 가게끔 나는 펜션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보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하지 않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을 받아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러니까 그 펜션 업자한테다가 세를 주고 빌려줘야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어차피 펜션을 하려면 우리 투자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것이 맞거든요. 16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제주시 서귀포, 제주도 서귀포시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인데 여기에 땅을 보게끔 되면 땅이 이렇게 있고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건물이 두 동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건물을 한동안 매각으로 나와 있죠. 근데 또 하나는 밑에 있는 건 왜? 매각 제외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면 내용을 보면은 땅 주인도 한 사람이고 건물도 건축물 관리대장이 두 개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등기부등본이 없고 왼쪽에 있는 건물은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등본에 있는 땅과 왼쪽 건물은 경매로 나왔고 오른쪽에 있는 등기부등본이 없는 건물은 매각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기 때문에 법정 시효권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물이 이렇게 두 개가 건축물 사장이 나오죠. 두 개가 있어갖고 땅 주인이 여기 보면 이분이 땅 주인이 있죠. 그 다음에 건물 주인을 보십시다. 건물 주인이 여기 있죠. 요
땅 주인과 요 건물 주인이 같으죠.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건물이 또 하나 있죠. 또 건축물 관리자인데 또 같으죠. 그러니까 땅 주인과 건물 두 개가 다 이름이 같습니다. 법정시상권이 있는데 땅과 하나의 건물은 경매로 나왔고 하나는 제외가 된 거예요. 여기 한 필지인데 토지 이용계약 확인을 이렇게 보게끔 되면 여기하고 여기가 도로가 이렇게 있고 옆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거리 코너로 해서는 진입을 할 수 없게끔 여기 보면 완충 녹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 집이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출을 해서 이 뒤로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출입을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집이 있죠. 요 왼쪽에 있는 집은 매각 제외고 요거는 파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데 요 두 개가 뭐야? 완충 녹지로 돼 있다 이거니. 자 보시게 되면 이게 녹지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대문이 하나가 있죠. 이 대문으로 해서 대문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 집으로 들어가려도 이쪽 집 마당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이쪽도 기양 다니고 여기서 뒤로 해서 이 뒤로 그러니까 이 뒤로 해서 이쪽 양쪽으로 해서 진출입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이것도 낙찰을 받고 건물 법정시장권이 있어도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져내놔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이 건물 주인이 지료를 주면서 쓰겠다고 하지는 않고 결국 내 건물을 그냥 싸게 사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 땅도 사고 건물도 싼 가격에 매입을 하게끔 되면 이것도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추천한 겁니다. 위치도 여기 앞에 있는 그 포구하고 한 1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맨 앞에 있기 때문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조망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조망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층에서는 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한 1km 정도쯤 떨어졌으니까 먼 곳에 바다가 바라보이는 곳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17번째 물건을 하기 전에 딱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